네, 반갑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장 파이썬 소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 그리고 파이썬이 가진 특징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뭔지 이런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 개발 도구도 설치하고요.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의 명령이 해석되고 실행되는 과정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많은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정보통신 기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역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또 스마트폰 통해서 날씨라든지 하루 일정 확인하고 외출복을 고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흔한 일상이죠. 혹은 회사에 출근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하철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감상하고 게임도 하고 메신저로 정보도 전달하고 SNS도 하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 기기들을 우리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이제 알람 어플이 있을 경우 알람 어플에 오전 7시에 알람을 울려달라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7시 정시가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설정된 시간에 알림음을 들려주죠. 요런 것들, 즉 간단한 명령을 처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하면 예를 들어 뭐 주말에는 하지 마라라든지 또 30분 뒤에 다시 알람을 울려달라라든지 그런 복잡한 것들을 하려면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전자기기들을 더 잘 쓰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기계 자체를 덩그려 가지고 하드웨어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는 이와 같은 기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 저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의 물리적 부품을 모두 하드웨어라고 해요. 이 컴퓨터는 특히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여러분들 CPU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CPU, 저장 장치, 출력 장치, 입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하드웨어가 있어야 이 하드웨어 위에서 특정한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에서 수행될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크롬 브라우저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용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죠.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런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서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이런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동작하죠. 이것 말고도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애플에서 만든 맥 OS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iOS, 즉 애플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를 iOS라 하고요. 구글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용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즉 하드웨어는요, 지정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죠. 그것은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명령,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틀을 갖추었을 때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명령이 돌아가는 이 기계 일종의 이제 하드웨어죠.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좀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르지만 뭉뚱그려서 지칭한다면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계와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명령을 내려야 이 기계가 동작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실행될 특정 작업이 수행되도록 명령을 모아놔야 되겠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코딩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 이상의 명령어들을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프로그래머는 이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명령어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요. 0 그리고 1이라고는 이진 값만을 이해하고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수행하는 명령은 이런 이진 값이에요. 이진 값이 컴퓨터의 많은 회로에 적용되어 가지고 얘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런 이진수로 된 명령어들을 내려 가지고요. 기계가 동작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기계의 명령이 너무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0, 1, 0, 0, 1, 0, 0, 0 이런 식으로 많은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써서 명령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어때요? 프린터 괄호 열고 따옴표 헬로 따옴표 괄호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아, 요거는 뭔가 헬로를 화면에 출력하라는 명령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명령을 짜게 되면요. 이 명령을 해석하거나 수행시켜주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동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명령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 혹은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짜려 그러면 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파이썬은 hello.py라는 형식으로 확장자가 .py인 이런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 hello.py라는 프로그램을 기계의 명령으로 번역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가 수행해야 되니까 아주 엄격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프린트 이런 미리 딱 틀이 정해진 기기들 있죠. 거기에서 동작하는 용도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되고 수행 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C++라는 언어를 씁니다. 요런 기계를 통칭해서 Embedded System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요, HTML 같은 마크업 언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PHP 이런 언어를 쓰고요. 스마트폰 어플을 만든다. 그러면 자바, 코틀린, 스위프트 이런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파이썬은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범용적이고 배우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프리터 방식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고안해 가지고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몬티 파이썬의 날아다니는 서커스, 몬티 파이썬즈 플라잉 서커스라는 이제 드라마를 보고 몬티 파이썬, 파이썬이란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데요. 지금은 구글에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파이썬 뜻이 뭐냐? 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이 신한테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이런 괴물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뱀 형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의 로고로 뱀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데요. 요렇게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명령어들의 모임을요. 소스 코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딘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장하면 이 파일 이름이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즉 소스 코드가 저장된 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문법에 맞게 입력해야 컴퓨터가 이 코드를 실행해서 보여줍니다.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트 언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는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트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C라고 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나 C,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바로 기계어 명령으로 번역시켜 가지고 실행을 시켜주니까 굉장히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파이썬은 어떻게 하느냐? 파이썬이나 베이직 같은 언어는요. 프로그램 명령어를 한 번에 한 줄씩 읽어서 번역하고 실행하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식을 인터프리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프리트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인터프리트 방식과 컴파일 방식을 비교해 보면요. 인터프리트는 명령어들을 한 번에 한 줄씩 읽어드려서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컴파일은 명령어를 완전히 기계로 통째로 한꺼번에 다 번역해 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트 방식은 컴파일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 수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실행 시간이 느립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파이썬, 베이직 같은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컴파일 방식은 이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언어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왜 파이썬이 인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문법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면서 그러니까 배우는데 시간이 비교적 적게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축약된 코드를 짜서 굉장히 짧은 코딩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 파이썬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더 나은 버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고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파이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외부에서 가져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썬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입니다. 전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를 매기는 티오베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랭킹 1위를 하고 있고요. 이 랭킹 1위가 굉장히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www.python.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요.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요. 3.11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파이썬은 오픈소스 방식이라서 버전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때쯤 되면 3.13 혹은 14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은 여기 다운로드에 가가지고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버전하고 파이썬 최신 버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갈수록 수행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성능도 더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창에다가 파이썬 다운로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제 3.11.4 이런 식으로 버전 선택하고 여러분 컴퓨터의 운영체제인 맥 OS, 윈도우, 리눅스 등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설치 프로그램을 install now라고 하는 요놈을 이용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있는 add python.exe to pass 해가지고 패스 환경 변수에 추가하는 옵션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령행에서 바로 실행시켜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톨 나우를 누르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클로즈를 누르면 설치가 다 된 겁니다. 반드시 setup was successful 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ython.org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갔고요. 그죠? 거기 가서 다운로드 가보면 윈도우, 맥 OS, 어들 플랫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를 선택해서 파이썬 3.1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설치하겠느냐, 어디에 설치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여기에 설치를 위해서 이미 다운을 받아뒀습니다. 요 폴더를 열고요. 설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add python to python.exe를 to pass 요걸 체크를 하시고요. 어드민의 프리빌리지를 사용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파이썬의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특정 폴더에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문서들 그리고 파이썬의 개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setup was successfully 떠져 그죠? 그러면 잘 설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튜토리얼 가보면요. 파이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가지고요. IDLE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파이썬 개발 도구인 IDLE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을 대화창 혹은 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명령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수행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명령을 대기하는 요것을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파이썬의 명령을 문법에 맞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일에 이제 문법이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빼먹었다 그렇게 입력하게 되면요 syntax error 이렇게 뜹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문법에 맞지 않게 입력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걸 보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따옴표를 안 했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하고 다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파이썬 설치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윈도우 컴퓨터에서 파이썬 대화창을 열어가지고 실행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용어를 알려드리면 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파이썬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요 커서가 깜빡거리는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 프롬프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입력해야 되고요. 명령을 다 입력하면 키보드에 엔터 키를 쳐서 나 명령을 다 입력했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가 깜빡거릴 때 다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보시고 프린트 헬로 파이썬을 한번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명령 아래에 출력이 됩니다. 자,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이와 같이 파이썬을 설치하고요. 따옴표를 잘못 쓴다든지 빠뜨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syntax error, 구문 오류라고 하는 것이 듭니다. 자, 이제 파이썬 대화창을 종료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가 있죠. 그리고 Z 키를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컨트롤 Z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혹은 ex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러고 나면 파이썬 대화창이 종료가 됩니다. 이때 대화창이 종료되면요. 그동안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사라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이 없느냐? 윈도우즈나 맥 운영체제에서는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대화를 하듯이 파이썬 명령을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잠깐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창을 누르고요.
cmd 혹은 명령 프롬프트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가 뜨죠. 여기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파이썬 대화창이 뜨죠. 아까 입력했던 거와 똑같이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명령이 실행됩니다. 역시 빠져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파이썬 쉘을 가지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대화창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아무 때나 저장하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cd change directory root 그 다음에 mkdir workspace cd workspace 이런 명령을 쳐서 workspace라는 이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노트패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hello.py라는 메모장을 만들고 그 메모장에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메모장에서 hello.py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나면 이 새 파일을 만들겠다. yes 눌러가지고요.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입력했던 요 내용을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코딩을 해놓고 hello.py라고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폴더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 hello.py라고 하는 폴더가 여러분이 제작한 날짜에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py hello.py 혹은 python3 hello.py 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서 혹은 python hello.py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change directory root 하고 mkdir workspace 이런 폴더를 만들어 봅니다. change directory workspace dir 명령을 치면요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이 디렉토리에 파일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notepad hello.py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메모장이 열리겠죠.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hello라는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 저장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면 터미널에 dir 치면요 여기 hello.py라는 게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죠? type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요거를 입력하면 코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코드를 봤죠. 자, 이제 python이라고 입력하고요. hello.py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번역기에 의해서 번역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결과가 hello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했을 때 이 추가된 내용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파이썬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를 파이썬 IDLE라고 합니다. IDLE는요,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라는 용어의 약자인데 통합적 개발 환경,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노트패드 말고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을 써서 파이썬을 개발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파이썬 IDLE에서 여기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파일, new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새 파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여러분이 짰던 메모장에 짰던 것과 동일한 코드를 작성해 넣습니다. 메모장과 달리 색깔이 보이죠. 이걸 코드 하이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파일 세이브라고 합니다. 세이브 할 적에 아까 여러분이 만들었던 이 C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에 가가지고요. hello 2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run 모듈이라는 메뉴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에 hello2.py가 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메모장 열고 이런 것보다는 이 IDLE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1대1로 파이썬 코드를 짤 수 있는 요거를 파이썬 쉘 혹은 대화식 쉘, 대화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에서 파일 new를 선택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run을 통해서 실행시키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간단한 코드는 파이썬 쉘을 쓸 것이고요. 조금 코드가 복잡할 경우는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run 모듈이라고 하는 게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기능인데요. 단축키로는 F5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긴한 단축키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썬은요. 파이썬 2라고 하는 버전도 있고요. 파이썬 3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보면 프린트 문이 괄호가 없이 그냥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요거는 파이썬 2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3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든지 스트링 포매팅 기능도 다양해져서 파이썬 3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썬 3를 써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코드가 있으면 파이썬 2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